일단 책은 좀 펴볼까요? 자, 갑시다. 38번.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 얘는 이제 2020년 6평에 나온 건데 그 당시 오답률이 1이었던 지문이에요. 이런 것도 한번 풀어보라고. 이제 모의고사에서 오답률 1위 정도면 이 정도 나온다. 근데 그렇게 어려웠던 것도 아닌 게 41%예요. 정답률은. 그러니까 이제 막 요즘은 막 오답률 1위 하면 20%대, 30%대도 많이 뜨거든. 41%면 뭐 그렇게까지 어려웠던 시험은 아니거든. 너무 살인적이다. 너무 와. 많이 일어나서 와 참. 혹시 아래 자판기 이제 되나요? 몰라요. 그러게. 그래서 정민이 그때 안 돼가지고. 물려 받았어요? 환불 받았어? 그 돈 낸 거 아니야? 네, 아, 돈 결제가 안 됐어? 아. 아래? 자, 갑시다. 별표 하나 쳐놨어요? 붙여 읽기 써놓으세요. 붙여 읽기. 이 질문은 붙여 읽는 게 핵심인데, 자, 빈칸에서는 좀 이런 능력이 중요해가지고 빈칸 문제 하나 가져와 봤으니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한번 보죠. 일단 첫 번째, 이 글의 소재가 이제 디지털 기술이에요.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이 가속화시키는데 디매터리얼라이제이션이라는 걸 가속화시키는데 뭔지 모르겠죠. 혹시 탈물질화라고 번역이 됐으면 너무 잘하신 거. 디매터리얼, 탈물질, 라이제이션화. 됐지. 몰라? 어쩔 수 없지. 그냥 뭐라고 쓰면 돼? 디매터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머리에 넣으면 돼. 됐죠? 자, 디지털 기술이 디매터리얼라이제이션을 가속화했다. 뭐 함으로써? by ing. 이거 뭐야? hasten. 재촉하다 가속화시키다야. 가속화시킴으로써. 뭘 가속화시켰는데? 이동을, 이주를. 됐지? 그럼 이동 나왔으니까 뒤에 뭐 나와야 돼? From A to B.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는지 나와야 돼. 뭐에서 뭘로 이동시켰대? 상품에서 서비스로 이동시켰대. 정리해봐. 이런 게 첫 문장에서 한 번에 안 잡혀지면 뭐 하기로 했죠? 빠르게 그냥 한글로 정리해놓고 가자 그랬죠. 디지털 기술에 대한 얘기고. 디지털 기술이 디매터리얼라이제이션, 이거 괜히 썼나? 디매터리얼라이제이션을 가속화시켰는데, 됐죠? 뭐 함으로써? 상품에서 서비스로의 이동을 가속화시킴으로써요. 됐죠? 근데 얘들아, 생각을 잠깐 해봐. 이 디지털 기술이 요거를 가속화시켰는데 또 by ing로 이걸 가속화시킴으로써 저걸 가속시켰대. 라는 얘기는 여기서 여길로 이동한 걸 가속시키니까 이게 가속화됐다는 얘기잖아. 이해돼? 그럼 여기서 여길로 이동한 게 결국 뭐란 얘기야? 디매터리얼라이제이션이랑 같다는 얘기야. 지금 내 말 이해돼? 사실 저거는 얘에 대한 설명이에요. 얘에 대한 설명. 얘가 뭐라고? 상품에서 서비스로 이동을 가속화시켰다고. 됐죠? 그러니까 얘는 한글로 쓸게. 상품에서 서비스로 이동을 가속시키니 디매터리얼라이제이션도 가속된 거야. 괜찮아? 됐죠?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고 가시면 너무 편하게 읽혀요. 사실은. 됐지? 그럼 뒤에 문장 한번 읽어볼게. 잘 봐. 이 서비스의 액체적 본질. 그러면 딱 봐도 상품에서 서비스로 다 바뀌었다는 얘기잖아. 상품에서 서비스로 이동했다는 얘기잖아. 상품을 그냥 빨간색으로 잡아볼게. 상품과 서비스가 대립되는 관점인 것 같으니 서비스를 노란색으로 잡아보자고. 됐죠? 그러면 서비스의 액체적 본질은 노란색이네. 맞지? 서비스의 액체적 본질이 의미하는데 뭘 의미하냐면 걔네들이 서비스죠. 서비스가 물질에 묶여있을 필요는 없대요. 서비스가 물질에 묶여있을 필요 없다는 건 다 뭐가 뭘로 왔다는 얘기야? 상품에서 이제 서비스로 다 이동했다는 얘기야. 서비스는 이제 더 이상 물질에 묶여있을 필요 없어. 결론. 이 지문에서 물질은 뭘 의미해? 상품을 의미하겠지. 괜찮아? 서비스가 물질에 묶여있을 필요가 없대. 이 지문에서 서비스가 뭐에 묶여있을 필요가 없었어? 상품에 묶여있을 필요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얘가 상품이라고. 얘 이거 같은 말로 붙여 읽으셔야 돼. 내 말 이해됐지? 다음 말 가보자. 디매터리얼라이제이션이라는 건 근데 갑자기 뭐래요? 디지털 상품에 대한 것만은 아니래. 역접이죠. 번 나왔잖아.
됐죠? 근데 역접도 되게 웃기게 역접된 거야. 디지털 기술이 얘를 가속화시켰는데 역접 어떻게 됐어? 사실 이렇게 디매터리얼라이제이션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것만은 아니래. 고로 디지털 기술 말고 모든 제품? 아니면 뭐 다른 제품? 뭐라고 해도 다 의미가 연결되니까 이 모든 제품에서 다 디매터리얼라이제이션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야. 디지털 기술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다음 말 가보죠. 이 이유인데요. 얘가 주어, 동사 찾아봐. can deliver는 얘의 주어 동사 아니야? 그죠? 여기까지 오셔야 돼. 문장 구조 잡아낼 수 있겠어? 굳이 얘기하면 여기 뭐 생략? that 생략. WH로 바꿔보면 Y 생략. 뒷문장 완전하게 꾸미고 있으니까 여기 Y라는 관계부사가 생략된 거야 라고 얘기해도 괜찮겠지? 이런 거 주어 동사 좀 잘 찾는 능력이 있어야 돼. 어렵지만 얘들아, 근데 나는 이런 데서 어떻게 Y찬 좀 바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렇게 꾸민다고 느껴지잖아. 왜요? 이거 당연하지. 얘들아, 이유 고체 물질 상품. 이유 고체 물질 상품이 뭐야? 이 두 명사가 안 맞잖아. 이 명사랑 명사가 해석이 안 맞으면 대절이 생략돼 있는 거야. 명사 다음에 이 명사를 읽었는데 얘네가 저를 안 맞아. 뭐 영어 선생님 이런 건 맞지. 근데 명사랑 명사가 안 맞는 명사면 뒤에 동사 찾아가지고 묶어서 얘를 꾸미셔야 돼.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어? 여기 대시 생략된 거니까. 됐지? 이렇게 명사가 안 맞는 포인트를 잘 잡아 놓으셔야 돼. 저는 이유 보고 딱 고체 물질 상품 보고 아 여기서 뭐야? 생략이네? 이렇게 느낀 거야 그냥. 됐죠?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면 좋고. 가보자. 이유인데 어떤 이유? 심지어 이제 고체 물질의 상품이 어떤 물질적 상품이 예를 들어 탄산음료 같은 상품이 뭐가 된대요? 더 많은 이득을 전달할 수 있대요. 뭐 함으로써? 음은항 덜 물질적인 것에 거주함으로써요. 됐죠? 덜 물질적인 것에 거주하면서 이 소다캔 같은 고체 물질 상품이 이렇게 더 이득을 낼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들의 무거운 아톰이 대체되기 때문이래. 뭘로? 무게가 없는 비트로. 됐죠? 그러니까 뭐가 뭘로 대체된 거야? 무거운 어떤 원자가 비트, 컴퓨터의 세계죠. 비트로 대체되기 때문에. 그럼 이 지문에서 아톰 뭘까? 물질, 상품이죠. 그러니까 무거운 이제 아톰의 세계가, 원자의 세계가, 아톰 하면 원자의 원자. 뭘로 가는 거예요? 비트의 세계로 넘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득이 난다고요. 이런 덜 물질적인 것에 거주하는 게 이득이 더 난다고. 됐죠? 다음 문장. 유형의 것, 만질 수 있는 것이 대체되고 있어. 만질 수 없는 것으로. 괜찮아? 그러면 만질 수 있는 유형의 것이 뭐겠니? 상품. 뭘로 대체되고 있겠니? 서비스. 무형이죠. tangible, intangible도 이렇게 붙여 읽으셔야 된다고. 계속 가자. 즉 무형의 것은 예를 들어 뭐야? 배럴 디자인 더 괜찮은 거, 혁신적인 과정, 스마트 칩, 결국 온라인 연결성. 이런 것들이 무형의 것들이야. 이런 것들은 do the work, 일을 하는데요. 어떤 일을 해요? 많은 알루미늄 원자들이 옛날에 하곤 했다. used to. 뭐 하곤 했었던 그 일을 이제 한다고요. 무형의 것들이. 이제 뭐 인터넷으로 막 옷도 사고 다 하잖아요. 또 가보자. 부드러운 것이 예를 들어 지능 같은, 그러니까 부드러운 것이 담겨져요. 딱딱한 것에. 됐어? 그럼 여기서 부드러운 것이 뭔데? 서비스. 부드러운 것이 딱딱한 것에 담겨져요. 하드. 됐죠? 이제 다 부드러운 것이 하드한 것에 다 담겨진다고. 뭐가 된 거야? 상품이 서비스로 다 바뀐 거야. 이 지문은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상품에서 서비스로 계속 이동 중이다. 이 얘기밖에 안 하고 있어. 됐죠? 계속 가보자. 또 그것들이 만들어요. 만드니까 행동 유발 사역동사. 괜찮아? 뭐가 뭐 하도록 만들어? 딱딱한 것이 소프트웨어처럼 행동하도록 만들어요. 됐죠? 그러니까 딱딱한 것이 이제 부드럽게 행동하게 된다고. 다음 문장. 재료적 상품인데 얘들아 이거 동사야 PP야? PP야. 왜요? infuse. 결합시키다라는 동사거든. 근데 이거 동사야 PP야? 얘가 주어니까. 동사도 되고 PP도 되죠. 근데 왜 PP예요? 뒤에 전치사 있으니까. 동사 찾으면 요거죠. act. 그럼 가보자.
이 물질적 상품은 어떤 물질적 상품이야? 꾸며야 돼? 결합된 상품이야. 뭐와? 비트와. 비트와 결합된 물질적 상품은 점점 행동하겠네? 묻자. 마치 빈칸처럼 행동한대요. 마치 빈칸처럼 뭐처럼 행동하겠니? 빨간색, 노란색. 빨간색, 노란색. 자, 이 상품은 비트가 결합된 상품이야. 뭐처럼 행동할까? 노란색. 여기 노란색 들어오면 돼요.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건 노란색. 요 놈들이에요. 내 말 이해돼?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야? 1번. 인텐저블 들어오면 되죠. 서비스인 것처럼 행동한다. 비트가 결합된 어떤 재료적인 상품들이 이제는 서비스 마냥 행동을 하게 된다고요. 상품이 서비스로 다 오고 있는 상황이네. 괜찮아? 이렇게 자리 싸움만 잘해주면 맞힐 수 있던 거지. 그래서 제가 자꾸 부처읽기를 잘 연습을 해놓으라는 게 이런 질문 만나면 갑자기 막 딱딱한 거? 뭐 비트? 아톰? 이런 얘기가 막 나와. 유형? 무형? 소프트? 하드? 됐지? 이걸 제가 이렇게 정리해주면서 읽으니까 뭐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전에서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얘기지. 이걸 많이 할 수 있으면 오답률 1위가 아니겠지. 생각보다 어려운 내용이에요. 뒤에도 계속 가봐주시면 일로 와볼래? 이 몰프가 변형한다는 얘기거든. 명사가 동사로 바뀐대요. 명사가 뭐겠니? 상품이요. 동사가 뭐겠니? 서비스요. 이제 명사가 다 동사화 된다고요. 계속 하드웨어가 행동한대. 뭐처럼? 소프트웨어처럼. 진짜 계속 같은 말이지. 다음 문장. 실리콘밸리에서는 그들은 말한대요. 뭐라고 말한대? 이렇게 얘기한대. 어떻게? 소프트웨어가 모든 것을 다 잡아먹었다. 소프트웨어가 모든 것 다 잡아먹었다고. 됐죠? 1번이 정답이에요. 33%. 됐죠? 아, 요게 제가 41%라고 얘기한 건 좀 그 EBS 정답률과 사설 정답률이 좀 다르거든. 그래서 사설 정답률이 41%고 EBS 정답률은 33%예요. 됐지? EBS에서는 조금 더 낮게 나오긴 해요. 그건 제가 나중에 이유는 말씀드릴게. 됐죠? 일단 오답률 1위부터 보자. 3번이거든. 3번. 됐지? 얘들아, 3번 왜 틀렸어? 응. 이게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로 대체된다는 얘기인가 근데? 아, 이게 반대니까? 이건 그럼 무슨 얘긴데?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로부터 살아나. 아, 소프트웨어로부터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살아남는 얘기니까 틀린 거지. 근데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에서 살아남으면 3번이 오답인데 이거 되게 웃긴 게 1, 2등급 비율이 거기다 써놓을까? 1, 2등급 비율이 높아요. 뭔 말이냐면 1, 2등급 애들이 3번을 정말 많이 찍었거든. 18.8%가 찍었네요. 괜찮아? 근데 얘네들은 글을 못 읽는 친구들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지문은 다 이해를 했을 거란 말이야. 똑같이. 근데도 3번을 찍었어. 왜? survive의 뜻을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거지. survive의 뜻을 살아남다잖아. 괜찮아? 그럼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에서 살아남는데 괜찮아? 그래서 여기 살짝 뭐뭐에서를 넣어버리잖아요. 괜찮아? 그러면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에서 어떻게 살아남는지 조금만 더 가볼까? 해석의 번역을 좀 첨가하잖아.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로 살아남은 거야. 이러면 어때? 정답처럼 느껴지죠?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로 살아남은 거야. 괜찮아? 그래서 3번이 골라져요. 됐지? 그래서 3번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실전에서 시간이 촉박하잖아. 여기다가 이럴 때 로 이런 거 조사를 넣어버리면 정답으로 돼버리는 거야. 진짜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거거든. 이해되지? 그래서 survive 같은 동사를 좀 잘 잡아놓는 것도 좋아요. survive라는 동사 한 번만 말씀드릴게. survive는 이런 거 타동사 이런 거 따진 애들이 사실은 많지 않아. 우리야 뭐 학원 다니면서 제가 목적어 있으면 얘 타동사로 좀 바꿔라 이렇게 맨날 얘기하니까 자연스럽게 보여도 실전에서는 그냥 감으로 해석하는 애들이 진짜 많단 말이지. survive를 타동사로 쓰면 무슨 뜻이야? 너네가 이거 동사로 생존하다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자동사예요. 어디에서 생존하는지 뭘로 생존하는지 얘 지금 자동사 처리해버리면 정답이 됩니다. 됐죠? survive 같은 경우에 타동사의 뜻은 이렇게 써요.
usually survives man. 됐지? 조금만 더 어원을 얘기해드리면 여기서 썰이 영어에서 접두사로 쓰면 슈퍼예요. 슈퍼. 초인적인. vive 하면 살다 live의 뜻이잖아요. revive는 부활하다 이런 뜻이잖아. 이해돼? 그래서 초인적으로 살아남는 걸 survive라 그래. 됐죠? 그러면 여성이 남자보다 오래 산다 라는 뜻이야. 됐지? 그래서 얘가 얘보다 오래 살아남는다는 뜻이야. survive를 타동사로 쓰면. 됐죠? 그러니까 저건 반대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보다 오래 살아남는다 이렇게 번역한 친구들은 3번을 당연히 오답으로 찍었겠지만 야 이제 하드웨어가 다 소프트웨어로 살아남는구나 하면 3번이 오히려 정답이 찍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실전에서 이런 거 해석 하나 잘못해가지고 지문 다 이해해놓고 틀리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지의 단어 때문에라도 단어의 용례들은 꼭 알고 있으라 그랬죠. survive의 타동사 용례 이 기회에 좀 외워두시죠. survive의 타동사로 쓰는 용례. 됐죠? 플러스 좀 이렇게 지문이 어려운 경우는 보통 영어에서는 이런 경우예요. 주제는 하나밖에 못 나오잖아. 한 단락에. 이건 국어 지문이랑 좀 다른 점이죠. 국어 지문은 단락이 많으니까 주제가 여러 개 찍히거든. 거기서 정보를 전달하는 거거든. 근데 영어는 한 단락이잖아. 장문 독해 아닌 이상. 그러면 얘는 주제가 하나야. 그치? 그래서 조금 어렵게 나오는 패턴은 다 그냥 말만 조금 바꾼 것뿐 주제는 같지. 상품에서 서비스로 바꾼다는 말을 그냥 이렇게 바꿀 수밖에 없는 거라고. 주제가 하나니까. 이해됐어? 그래서 이런 것들 연습을 좀 해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보시면 오답률 1위 문제도 한번 풀어봤어요. 이건 그냥 약간 서비스 개념으로 넣어본 거고 이제 우리 6월 달부터는 빈칸 제가 어떻게 정확히 풀 수 있는지 조금 더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알겠죠? 자 넘겨보죠. 유닛 4로 와보죠. 유닛 4 우리 워크북은 다 했나? 다 했죠? 워크북 정리 다 했죠? 거의 끝나가긴 한다. 좋다 좋다. 자 가보자. 유닛 4에 대해서 얘기를 한 번만 해드릴게. 유닛 4 밑에다가 한번 적어놔보죠. 유닛 4 밑에다가. 유닛 4 제목이 뭐라고 써져 있어요? 역접의 표현이 없는 경우죠. 없는 경우. 괜찮? 우리 유닛 3에서는 뭐 배웠어? 역접이 이씨 글이 자꾸 틀어지죠. 글이 틀어지면 주제도 바뀌니까 그 문장 되게 꼼꼼하게 정리해놓기. 특히 이제 좀 첫 문장처럼 정확히 정리해놓기다. 됐죠? 근데 이번에 좀 많이 어려운 패턴이죠. 역접의 표현이 없이 글이 틀어져. 됐지? 잠깐만. 그러면 여기다 그냥 쓸게. 쓰고 지우자.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얘기는 아니라. 얘들아 근데 일단 역접의 표현이 뭐가 있었는데? 첫 번째 연결사, but, however 같은 거. 두 번째 뭐 있었죠? 시간 표현. 시간 표현 좀 중요하게 보자는 거 좀 납득됐어? 막 시작부터 뭐뭐 이후에 이런 말 있으면 되게 조심하셔야 돼. 세 번째 단락이 바뀌는 경우. 네 번째 질문이 있어도 약간 역접이 느낌이 날 수 있었어. 됐죠? 근데 역접의 표현이 없이 글이 틀어지면 문제가 좀 생기지 않나? 생기지? 안 생겨? 생기지. 역접의 표현이 없는데 왜 글을 틀어요? 그럼 필자는 바보라서? 너네 이 골탕 먹이려고? 아니죠. 됐지? 딱 세 가지 경우예요. 첫 번째 역접의 표현이 없는 경우. 누가 봐도 틀어지니까. 글이 그러니까 이건 진짜 우리 할머니가 봐도 틀어질 정도. 필자가 생각했을 때. 근데 우린 그 누에 해당이 안 되긴 하지. 근데 글이 누가 봐도 좀 틀어지는 경우에 필자는 역접을 안 줘요. 됐지? 근데 이 글이 누가 봐도 틀어지는 경우는 뭐 핵심 단어 같은 게 있어. 이건 제가 이따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릴게. 두 번째, 이런 경우는 이제 국어에서도 좀 구조 독해할 때 많이 보실 텐데 문제 상황을 쓰는 거잖아. 뭐 이런 게 문제고 저런 게 문제고 이것 때문에 사망률이 늘어나고 이런 거. 그런 얘기를 왜 할까? 해결책 제시하려고요. 문제로 글을 끝내는 필자는 거의 없죠. 그 뭐야? 그럼 글을 왜 썼어, 그지? 문제인 거 다 아는데, 그지?
이 문제 뒤에 해결책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해결책 줄 때는 보통 역접 안 줘요. 해결책 줄 때 역접 주는 것도 웃겨. 그러나 해결책은 이거 웃겨. 문제 상황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책이 나오면 돼요. 다음 세 번째. 원인 뒤에 결과가 나오는 때. 아니면 결과에 대해서 원인을 새롭게 제시할 때. 이럴 때는 보통 역접 안 주고 그냥 씁니다. 왜냐면 인과관계가 이어지니까. 뭐 조금 더 이제 글을 좀 정확히 읽고 싶으신 분들은 이 말도 한번 들어봐. 이게 이제 요걸 역접으로 보냐 안 보냐는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해 솔직히. 들어봐. 김강우랑 유정준이 싸웠어. 장난이에요? 김강우랑 유정준이 싸웠어. 그 결과 학원에 매출이 줄어들었어. 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빨간색으로 붙여 읽어도 상관없어.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원인과 결과잖아. 그럼 너네가 그래 주제를 굳이 안 바꾸고 싸웠으니까 당연히 줄어들겠지 하고 넘어가면 돼. 이래되지. 근데 김강호랑 유정준이 싸웠어. 그랬더니 갑자기 학원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대. 라고 얘기하면 니네가 생각했을 때 이 말과 이 말은 다른 말 같잖아. 그럼 노란색으로 찍으시라고. 대신 이때 역접 안 준다는 얘기야. 됐죠? 근데 이제 기출로 들어가시면 이게 훨씬 더 심해져. 지구온난화가 심해지고 있대. 그래서 우주에 막 로켓 쏴가지고 지구를 그물망으로 덮어서 온난화를 해결하자. 막 이딴 결과도 나오거든요. 그런 얘기하면 그냥 이 말 하고 싶어서 누가 봐도 쓴 거잖아. 지구온난화 심해지고 있다는 게 그래 주제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럴 때는 그냥 노란색으로 잡으란 얘기예요. 됐죠? 실제로 기출에 있던 말이에요. 지구에 그물을 씌우자 이런 거. 됐죠? 뭐 어쨌든 이런 세 가지 경우에 따라서 그래 소재표 역접의 표현이 없이 그냥 글이 틀어집니다. 특히 주의할 건 1번이요. 우리가 그 누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이 뒤에 이거는 너네가 국어 지문에서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해가 되거든. 됐죠? 1번 경우가 좀 어렵습니다. 됐지? 보죠. 자 41번으로 와보세요. 제가 해드릴 겁니다. 가 아니라 한번 시켜볼까? 41번 42번이니까 한번 시켜보자. 얘들아 아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힘드시니까 제가 해드리고 다음 문제를 좀 시켜보죠. 요즘은 이제 47% 나왔고 어떻게 붙여 읽어야 되는지 하나 더. 얘들아 이 장문 독해는 제가 가성비라고 했던 게 뭐야? 실험이나 예시가 좀 길게 나오니까 됐죠? 그런 부분은 촉촉촉촉촉 좀 치고 나가셔도 된다 이거야. 됐죠? 핵심만 좀 짚어보죠. 일단 요 지문에서 이건 그냥 뭐 딴소리긴 한데 여기 only when으로 시작한 거 느껴져요? 제가 only가 뭐라 그랬죠? 부정어라 그랬어요? 영어에서는. 이 only는 어디까지예요? 쉼표가 없잖아 근데. 저 위치, 저건 위치 나오는 쉼표니까 이 only when 나왔으니까 이거 부사절이야 그지? 이 부사절 끊어줘야 돼. 어디서 끊을 거야? 진짜 불성실하게 컷말 안 줬지. 어? 이게 이렇게 안 나올 일이야? 어? 이 왼절이 어디서 끝나? 도현아 나 보면 안 되고 지금 여기 보고 있어야 돼. 30초 뒤에 제가 말하겠죠. 좀만 참자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여기서 끝나야죠. 왼절이 끝나야 되잖아. 그래야 주어 동사를 쓸 거 아니야. 얘는 부사절이니까. 그쵸? 근데 여기 왜 두 썼어요? today discover. 왜 도치 됐어? 부정부사 도치예요. 부정부사 도치. 부정부사의 도치. 됐죠? 이런 데서 좀 끊는 실력이 있어야 돼. 잘하는 애들 그 노트를 보면 이런 데서 끊어져 있거든. 딱 보고 today discover. only wen 끊어야 되고 주어 동사 찾아야 되니까 주어 동사 찾는 게 습관이 돼 있어야지. 주어 동사가 이해돼야 문장이 이해되지. 당연하지. 문장은 주어가 동사한다는 말이니까. 됐지? 이런 데서 끊으시라고요. 제가 이렇게 잡지 않아도 이런 데서 끊어야 돼. 이걸 네가 공부할 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안 끊어지는 문장은 다 갖고 오셔야 돼요. 됐지? 가자. 많은 협상가들에 대한 얘기네. 많은 협상가들. 대절안을 정리하자. 많은 협상가들은 가정하는데 뭐라고 가정해? 이 모든 협상들이 뭐 협상이니까 그냥 같이 볼게. 했지? 모든 협상이 픽스드 파일을 포함한데 또 뭔 소리야 이게. 이 지문의 주제가 이거예요. 모든 협상은 픽스드 파일을 포함한대요. 이해된 사람? 나 픽스드 파이의 뉘앙스를 정확히 알고 있다. 없지? 다음 문장 천천히 읽을게. 그러면 이 정도 기억 속에 남을 수 있을까? 괜찮아? 그럼 다음 가볼게. 협상가들. 협상가들. 동그라미. 협상 얘기네. 뭐 해야 돼? 픽스드 파일을 포함해야 돼. 됐지? 종종 접근하는데 뭐에 접근해요? 통합적인 어떤 협상 기회를 접근한데 뭐로써 접근해요? 제로섬 상황으로써요. 아니면 윈루즈 교환으로 접근한대요. 어떤 통합적 협상 기회를 다 협상가들이 자주 제로섬 상황이나 윈루즈 익스체인지로 접근한대. 됐죠? 이거 무슨 말이어야 돼 무조건? 픽스드 파이라고 접근한다는 얘기예요. 붙여지니? 아직 안 돼? 괜찮아? 픽스드 파이 하면 뭐예요? 고정된 파이잖아. 이 정도 알겠어? 파이가 고정돼 있다는 얘기잖아. 파이가 고정돼 있으면 어때? 뭐 세 번째 문장 읽으면 조금 해결되긴 할 텐데 굳이 이제 여기서 한번 붙여 읽어보자고. 우린 연습하는 거니까. 파이가 고정돼 있으면 괜찮아? 이 A, B가 이렇게 있으면 A가 예를 들어 파이가 좀 늘었어. 그럼 B의 파이는 어때야 돼? 줄어야 돼. 그걸 봐봐. 제로섬 상황이라고. 누가 플러스면 누가 마이너스인 상황. 그러니까 윈루즈. 누가 이기면 누가 지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픽스드 파이의 의미는 이 의미야. 됐죠? 다음 문장. 사람들인데요. 어떤 사람들? 자, 동사 어디까지 가야 돼? 어디까지? assume까지 와야 돼. 여기까지. 됐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픽스드 파이라는 걸 믿는 사람이야. 됐죠? 이 믿는 사람들은 가정하죠. 뭐라고 가정하죠? 당사자, 파티의 당사자의 뜻이 있다고 그랬다. 이 당사자들의 이익이 정반대에 서 있다고 가정하죠. 여기서 그냥 알아차렸겠네. 이 첫 번째, 두 번째 못 붙여 읽었으면 여기서 그냥 알아차리면 되죠. 당사자들의 이익이 뭐 한다고? 정반대에 서 있다고. 얘가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 됐지? 그러니까 어떤 가능성도 없어. 얘들아, 제가 with 다음에 이렇게 no 나오면 어떤이라고 번역하고 동사에 not을 붙이라고 그랬다. 어떤 가능성도 없어. 뭐에 대해서? 이 통합적인 합의나 상호 이익이 나는 거래에 대한 어떤 가능성도 없어요. 왜? 제로섬이니까. 얘가 플러스면 내가 마이너스니까. 우린 정반대에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억압하죠. 노력을. 어떤 노력을 억압하죠? 그것들을 찾기 위한 노력을 억압하죠. 그것들이 뭐겠니? 이 서로 이득이 나는 그런 거래나 서로 이득이 나는 통합적 합의를 억압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윈윈 거래는 안 하게 된다고요.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나만 글이 틀어진 거 느껴졌어? 잠깐만 힌트를 하나 줘볼게. 요 문장이 있잖아. 요 문장. 이 도우즈 요 문장. 요 문장에서 딱 한 단어 때문에 글이 틀어지거든. 물론 지금 못 잡아도 상관없어. 근데 어떤 단어가 이상해요? 이 지문은 모든 협상이 픽스드 파일을 포함하고 있대. 이게 그래 주제야. 그러니까 제로섬 상황이고 입장이 정반대고 내가 이기면 네가 지고 그러니까 통합적인 합의는 안 돼. 맞지? 서로 이득이 나는 거래 안 된다고. 됐죠? 근데 그거 주제 아닌데. 여기 읽을 때 그거 주제로 잡으면 좀 날아가긴 해요. 지문이.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mythical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 픽스드 파이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 mythical이요. 됐죠? 얘들아 미스가 무슨 뜻이라 그랬지? 신화하지 말고 잘못된 통념이라 그랬어요. 얘들아 영어에서는 미스가 잘못된 통념입니다. 이거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필자는 이미 픽스드 파이에 대해서 이거 존엔 잘못된 통념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던 거야? 이 잘못된 통념인 픽스드 파이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미 불상사를 얘기한 거야. 어떤 불상사? 통합적인 합의도 불가능해. 서로 이득이 나는 거래도 with no possibility.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요. 사실 이거 노란색 얘기로 읽어도 아무 문제 없었죠.
자, 그럼 뒤에 있는 그 고용 협상에서 얘기가 나왔다. 그럼 고용 협상 나오니까 예시야. 이 협상 중에서도 고용 협상이라는 구체적 상황을 둔 거죠. 이거 그럼 노란색으로 읽어주면 더 베스트야. 됐죠? 가보자. 이 일자리 지원자는 얘 누구냐면 가정하는 사람이야. 뭐라고 가정하는 사람이야? 임금이 유일한 이슈라고 가정하는 사람이야. 나는 임금이 너무 중요해라고 가정하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7만 5천 달러를 주장해요. 뭐 할 때? 이 고용주 사장님은 7만 달러를 제공할 때요. 됐죠? 그럼 얘네들 협상 돼? 안 돼? 안 되죠. 봐봐. 픽스드 파이잖아요. 괜찮? 뭐뭐 할 때만 가보자. 이 두 당사자가 더 나은 가능성을 탐구할 때만, 토론할 때만 그들은 뭐 할 수 있어요? 이사 비용이나 시작 날짜 같은 이런 것들도 협상될 수 있고, 그게 결국 임금 문제의 해결을 촉진시킬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야, 그러면 내가 7만 5천 달러까지는 못 주고 7만 달러로 하는 대신 이사 비용 다 전액 지원해줄게. 월세 내줄게. 이럴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추가적인 협상이 가능한 거잖아. 이게 노란색 얘기로. 됐죠? 그래서 이 지문은 픽스드 파이가 모든 협상이 픽스드 파이다. 이게 이 글의 주제가 아니야. 이해됐지? 픽스드 파이는 잘못됐다. 이게 이 글의 주제예요. 됐지? 그러면 더 나은 협상이 불가능하다. 됐죠? 요 정도 보시면 끝나요. 참고로요. 제가 이 문장을 왜 자꾸 강조하냐면 여기 facilitate에 별표 하나 쳐볼래? 2024년 6평이니까 얼마 안 됐잖아. 얘가 문제로 나왔어요. 얘가 문제로 나왔어. 어휘 문제로. 2번이었다. 이렇게 2번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로 나왔어. B 해가지고. 뭘로 써져 있었는지 알아? 블락.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이게 이 모의고사에서 오답률 2위였어. 25.7%.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애들이 이걸 노란색이라고 아무도 못 본 거야. 왜냐면 다 빨간색으로 읽혀지니까. 픽스드 파이는 다 제로섬 게임이고 모든 협상이 픽스드 파이구나로 쭉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임금 문제가 해결이 됐어, 안 됐어? 안 됐다고 본 거지. 그래서 블락을 그냥 넘어갔어요. 특히 이런 어휘 문제는 뒤에서 정답 찍잖아, 너네 3, 4, 5번에서. 그러니까 2번 문제가 틀려버린 거죠. 근데 이건 뒤에 문장도 잘 보셨어야 돼요. 이 두 당사자가 더 나은 가능성을 탐구할 때만 지금 걔네들이 이사 비용 같은 게 해결될 수 있죠. 그게 임금 문제 해결을 당연히 촉진해야지. 막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앞에 있는 논리도 잘 안 본 거야. 그냥 픽스드 파이에만 꽂혀가지고. 그죠? 그래서 블락인데 정답을 다 못 찍었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노란색으로 좀 사실 요 정도를 잡아왔어야 느낌이 좀 요게 2번이 그래도 이상한데가 느껴질 수 있었다고. 됐죠?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음. 요런 문제 맞출 수 있으려면 저기서 글을 좀 틀었어야 돼요. 미티컬 보고 글을 틀었어야 됐다고. 다음 가볼게. 얘들아, 여기는 그냥 사례야, 사례. 실험이야, 실험. 그래서 그냥 쭉 읽으시면 돼. 그래서 결국 이 단락에서 하고 싶었던 말은 픽스드 파이는 잘못됐다 이 얘기야. 그냥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 테니까 납득되면 그냥 넘기세요. 이런 실험은 그냥 넘기시는 거야. 빨리빨리 읽고 가자. 이 협상을 고정된 파이의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경향성이 좀 다양하대요. 뭐에 따라서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 주어진 갈등 상황의 본질을 보는지에 따라서.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는 어떤 영특한 실험에 의해 잘 보여진대. 이 헬릭이라는 사람에 의한 실험이죠. 그러면서 쭉 가볼게. 이 검사와 변호사들 간의 협상, 이 모의 실험 협상을 한번 참여해 본 거야. 그래서 검사 변호사 해가지고 모의 실험 해본 거다. 가보죠. 몇몇 참가자들은 들었어. 뭐라고 들었어? 그들의 목표를 보는 건데 뭐의 관점에서? 개인적 이득의 관점에서. 자, 이 몇몇 참가자들은 그들의 목표를 개인의 이득 관점에서 봤다. 예를 들어서 특정 이 JD 과목이죠. 과목 센텐스가 구형이에요. 구형. 이게 너 몇 년, 너 징역 몇 년. 이게 센텐스야. 특정 과목 구형을 배열하는 건 너의 커리어에 도움이 될 거야. 야, 너 10년 때리면 너 커리어 무조건 부장으로 승진. 이렇게 한 거야. 두 번째, 다른 애들은 이 그들의 어떤 목표를 뭐의 관점에서 들었냐면 효과의 관점에서 들었어요. 두 번째 애들. 뭐냐면 예를 들어서 특정한 구형을 하면 너 이 인종차별주의를 이거 뭐야? 막을 수 있을 거야. 뭐 할 거야. 이 상습적 범행을 막아줄 거야. 다음. 또 다른 사람들은 또 뭐라고 들었냐면 가치에 집중하는 걸로 들었어. 3번 애들. 얘네들은 특정 구형을 하면 공평하고 정당한 거야. 이렇게 들었어.
됐죠? 1번, 2번, 3번 애들이 있죠. 이 협상가들, 이 개인적 이득에 집중한 협상가들 누구야? 1번이죠. 이 1번 놈들은 이 고정된 파이라는 믿음의 영향 아래에 올 확률이 높았대요. 1번 애들이 고정된 파이구나. 그래서 접근하죠. 이 상황을 되게 경쟁적으로 접근하죠. 두 번째 애들 봐보자. 협상가들 같이 얘 세 번째 애들이네. 이 세 번째 애들에 집중한 가치에 집중한 협상가들은요 볼 확률이 가장 적었대요. 문제를 뭘로? 픽스드 파이 관점에서. 그러니까 더 뭐 할 확률이 높죠? 상황을 협력적으로 볼 확률이 높죠. 결론 픽스드 파이 안 좋다고요. 끝났지 뭐. 결론 내보자. 스트레스풀한 조건, 예를 들어 뭐 시간 제약 같은 것들이 뭐 이런 일반적인 잘못된 인식,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반적인 잘못된 인식이 뭔데? 픽스드 파이어. 시간 제약이 있었으면 이런 일반적인 잘못된 인식에 또 기여했대. 됐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좀 제약되면 고정된 파이로 봤대. 그게 결국에는 덜 통합적인 합의로 이끌었대요. 합의가 안 됐다고 잘. 됐죠? 그래서 픽스드 파이 잘못됐다. 이게 주제야. 정답 3번입니다. 협상가들이여 깨어나라. 픽스드 파이의 신화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괜찮지? 여기 뒤에 단락 확실히 보시면 쭉 그냥 가성비인 거 알겠지? 이거 쭉 읽고 뭐야 첫 단락이랑 같은 말 하네? 픽스드 파이는 좀 잘못됐고 그러면 합의가 잘 안 되네? 이게 끝이잖아. 이해됐죠? 오답률 보시면 1번 16.7%, 2번 13.3%예요. 뭐 근데 굳이 막 분석할 만한 가치가 없는 선지라서 넘어갈게. 됐죠? 자 다음 질문 해보자 이제. 됐죠? 해볼게. 시간을 제가 진짜 오래 드릴게. 시간을 좀 많이 오래 드릴 테니까. 아니야 얘들아 무지성으로 가지 말고 내 말 잘 들어. 글이 역접은 없어. 근데 글이 어디서 틀어질 거야. 그 지점을 생각해. 알겠죠? 다시 한번 말한다. 역접은 없는데 글이 중간에 틀어져. 됐죠? 누가 봐도 틀어지거든. 근데 아마 누가 안 될 확률이 높긴 하거든. 한번 생각해보자. 잘 풀어보자. 4분 줄게요. 준비하시고 시작.
10초. 됐죠? 정답 한번 골라 보시고요. 어렵지? 자, 하자. 좀 어려워요. 요거 좀 비하인드를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6월, 9월 수능 통틀어서 대입학 중에 제일 어려웠어. 36%. 대입학 중엔 진짜 어려웠던 내용이죠. 일단 이게 지금 잘 안 풀리거나 조금 지금 제가 거의 6분 드렸거든. 그지? 진짜 시간 많이 들인 건데 이 태도가 좋긴 해. 그러니까 안 풀리면 이 지문을 진짜 끝까지 물고 늘어줘야 돼. 난 왜 이게 해석이 안 됐지? 난 왜 이게 주제가 안 됐지? 어떤 문장에서 안 됐지? 어떤 단어에서 안 됐지? 그 하나하나 디테일을 고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영어는 많이 푸는 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를 한 1시간, 2시간은 봐야 돼. 그래서 같은 지문을 여러 번 보면서 나 왜 이게 해석이 안 되지? 왜 안 붙여지지? 뭐가 문제지? 계속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제가 한번 해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복습을 꼭 해보세요. 알겠지? 가자. 일단 첫 문장에 before the web이잖아. 그럼 시간 표현이잖아. 저것부터 좀 정리하고 갈게. 시간 표현이 나왔으니 얘는 이제 웹 이전의 상황이란 얘기야. 이게 정리가 됐었어? 제가 시간 표현은 역접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정리 잘 해놓으라 그랬어. 특히 첫 문장에 있잖아요. 됐죠? 그럼 나중에 이제 웹 이후 얘기 나오면 무조건 글이 틀어진 거야. 맞지? 자, 웹 이전에는 어땠어? 이 글은 뉴스페이퍼 아카이브에 대한 지문이에요. 이것도 정리가 됐니? 신문의 기록 보관소요. 머릿속에 넣어. 신문의 기록 보관소가 어땠대? 그게 머스티한 도메인이었대요. 도메인은 영역이에요. 내가 저런 단어 하나에서 글이 좀 틀어질 수 있으니 영역 정확히 정리해둬. 곰팡내 나는 영역이었대요. 됐지? 이 문장에서 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야. 신문의 기록 보관소가 어땠다고? 되게 곰팡내 나는 영역이었다고. 됐죠? 근데 누구의 영역이었어? 누구의 영역? 전문 연구자들이나 아니면 이 신문 기자 학생들, 이 전공 학생들만 가는 그런 곰팡내 나는 영역이었다고요. 아무도 안 갔단 얘기야.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두 번째 문장도 정리 안 되죠. 됐죠? 하나 더. 얘들아, 두 번째 문장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 붙여 써야 돼. 이거 붙였는지 확인해. 저널리즘은 정의상 현재래. 붙여봐. 저널리즘은 정의상 현재래. 이 말 왜 했어? 저널리즘은 정의상 뭐라고? 현재라니까. 기록보관소 보니까 어때? 안 간다고요. 기록보관소 곰팡내 나는 장소라니까? 왜? 저널리즘은 정의상 현재니까. 같은 말이잖아. 됐지? 이게 붙여줘야 된다고. 그냥 무지성으로 읽지 말라고. 됐죠? 이거 두 문장 붙여 읽는 거 연습하세요. 됐지? 이런 걸 연습을 하고 차곡차곡 쌓여야 다음 어려운 지문들이 해결이 되는 거야. 다른 방법이 없어. 세 번째 문장 한번 가볼게. 세 번째 문장에 글이 틀어져요. 여기서부터 글이 틀어져가지고 조금 헷갈렸던 거죠. 볼래? 지금 요 아카이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일반적인 접근 가능성이래요. 틀어졌잖아. 일반적으로 아카이브에 다 접근 가능하대. 뭔 소리야? 누구나 다 가는 곳이 됐대요. 첫 문장에서 분명히 기록보관소는 학생들만, 연구자들만 가는 곰팡내라는 영역이었잖아.
근데 갑자기 일반적인 접근 가능성이 글 틀어진 거임. 아카이브에. 얘가요. 어떤 유통기한을 연장했어요. 선반 라이프니까 유통기한이야. 유통기한을 연장했거든. 이 저널리즘에. 됐죠? 여기서 글 확실히 틀어진 거라고. 플러스 요 위드 분사구문이 안 읽혔을 확률이 높거든. 요 위드 분사구문 못 봤으면 반성해야 돼. 솔직히 이거 진짜 너무 많이 했는데. 그치? 그건 맞잖아. 위드 분사구문 많이 했잖아. 그치? 위드 명사 다음에 뭐 쓴 거예요? PP 쓴 거죠. 여기 사이트가 인용하다라는 뜻이 있죠. 괜찮? 그럼 볼래? 아, 오래된 이야기들이, 여기서 말하는 오래된 이야기들이 뭘까? 저기는 기록 보관소 얘기죠. 이 오래된 이야기들이 이제는 규칙적으로 뭐 한다고? 이제는 시간 표현도 정확히 나오네. 지금은 규칙적으로 인용된대요. 뭐 하기 위해서? 아, 현재 맥락에 대한 더 넓은 맥락을, 현재 기사들에 대한 더 넓은 맥락을 제공하려고 해요. 됐지? 뭔 소리야? 기록 보관소를 사람들이 많이 쓴다는 얘기야, 안 쓴다는 얘기야? 쓴다는 얘기야. 옛날 이야기들이 막 인용되고 있잖아. 됐죠? 여기서 그걸 틀어진 거예요. 아, 그럼 웹 이후에는 요즘은 기록 보관소에 있는 이야기들이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해졌고 자주 인용되고 유통기한이 크게 연장됐구나가 연결돼야지. 잠깐만. 근데 선생아, 진짜 미안한데 나는 죽어도 얘랑 역접인 거 못 보겠는데? 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 그치? 이렇게 보면 베스트긴 하지. 그치? 근데 얘 다음에 얘가 역접인 걸 난 진짜 자신 없는데? 하면 어때요? 상관없어요. 야, 지금부터 다 무슨 얘기 할까? 저 노란색 얘기 하겠지. 근데 너가 지금 6분을 써서 읽었는데 여기서 저 빨간색과 다른 얘기를 했다는 걸 못 느끼면 안 된다고. 여기서 만약에 얘를 빨간색으로 읽었어. 괜찮아. 어차피 이 문장도 노란색 얘기일 테니까 여기서 그걸 틀었으면 됐지. 그러면 가볼까? 어떻게 의미가 복잡한 문제로 만들어지는가에 관해서 이런 출발은 이해되거든요. 뭘로? 아, 얘들아, 혹시 레디니스를 몰랐을까? 레디니스는 준비성이 아니고 쉬움이에요. 쉬움. readily 하면 쉽게죠. 쉽게. readiness 하면 쉬움이에요. 그러니까 as a readiness 하면 쉽게입니다. 쉽게. 쉬운 것으로서 이런 뜻이니까. 쉽게 이해된대요. 쉽게 이해된대. 괜찮아? 이런 출발이 누구한테 쉽게 이해된대? 친구들 잘 들어볼까? 누구한테 쉽게 이해된대? 온라인 뉴스 소비자들이요. 그럼 여기서 반응하면 됐잖아. 웹 이전에는 이랬는데 여기 뭐야? 온라인 뉴스 소비자들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 현재 얘기네. 현재 얘기. 온라인 웹 이후 얘기네. 이거 보고 반응했으면 어땠어? 잘한 거지. 이걸로 주제 찍으면 안 돼? 당연하지. 당연히 되지. 제 말 이해돼요? 계속 가볼게. 나 봐봐. 이 온라인 뉴스 소비자들에 의해서는 이게 쉽게 이해되는데 이 온라인 뉴스 소비자들이 뭐 한대요? 참여한대요. 뭐에 참여한대? 근본적인 이슈나 맥락과 같이 참여를 한대. 이 뉴스에. 그건요, 어머나 명백하지가 않았었고 심지어는 불가능했던 거야. 누구한테는? 그래, 프린트 컨슈머. 얘네 누구니? 웹 이전의 애들한테는. 웹 이전의 애들한테는 불가능했었고 심지어는 명백하지도 않았던 그런 뉴스의 맥락들, 근본적 이슈들, 이거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해졌대요. 쉽게. 됐죠? 묻자. 온라인 뉴스 소비자들은 왜 이런 옛날의 뉴스의 맥락들이나 근본적 이슈에 참여를 할 수 있을까? 관여할 수 있을까? 뭐 때문에? 기록 보관서를 접근할 수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 맥락이 이해 안 되면 이 맥락 찾아와서 보면 되죠. 온라인에서는 이게 쉽잖아. 됐죠? 그 얘기 한 거야. 선생님, 저는 여기서 잘 모르겠는데요? 하시면 뭐 하면 돼요? 너무 별로였니? 여기 있잖아요. 여기 온라인 뉴스. 얘 보고 또 다시 뭐야 이거 온라인 뉴스 얘기를 언제 왔지? 여기서 그걸 틀었으면 됐지. 그러니까 천천히만 읽었으면 저 빅폴더 웹만 잡고 있었으면 여기서 반응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은 거야. 됐죠? 물론 얘는 이제 위드 분사 구문이나 문장 단어나 맥락이 어려웠어. 근데 그런 거 말고 여기서 이해만 했으면 됐지? 계속 가볼게. 원어부터 뭐뭐 중 하나. 출연하는 이 온라인 뉴스의 퀄리티 중 하나. 야, 여기서 명백하지.
온라인 뉴스에 새로 나온 퀄리티 중 하나라는데 그럼 왜 미후겠지? 됐죠? 자, 온라인 뉴스의 퀄리티가 뭐겠니? 그러면 기록 보관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가볼까? 아, 이건 부분적으로 쉽게 접근 가능한 온라인 아카이브의 깊이에 의해 결정된대. 누가 봐도 쉽게 접근 가능한 온라인 아카이브의 깊이에 의해 결정된대. 어쨌든 이런 특징 중 하나는 뭐처럼 보여요? 가능성이요. 이해하는 가능성, 뉴스를. 뭐로 이해하는 가능성? 뚜렷한 결과요. 어떤, 뭐에 뚜렷한 결과? 봐봐. 더 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의 뚜렷한 결과래요. 다시, 온라인 뉴스에 출연하는 퀄리티 중 하나가 뭐야? 뉴스를 이제 뭘로 이해한다고? 더 큰 맥락으로 이해한다고요. 자, 뉴스를 이제 어떻게, 왜 더 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됐어? 기록 보관소에 쉽게 접근 가능하니까. 이 뉴스를 보고 이거 옛날엔 어땠지? 하고 옛날 걸 찾아볼 수 있다고요. 더 큰 경제적, 사회적 맥락에서 볼 수 있다고요. 됐죠? 뭐라기보다는 짧게 살거나 아니면 단절된 미디어 풍경들이라기보다는 좀 더 큰 맥락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온라인 뉴스의 특징 중 하나래. 됐죠? 여기서부터 그냥 다 똑같은 말 아니야? 똑같은 말. 어딘가에서 잡았으면 됐죠. 제 말 이해돼? 물론 글을 잘 읽는 친구는 두 번째 문장에서 잡았을 거야. 맞지? 근데 여기서 못 잡아도 요거 수많은 기회가 있었잖아. 됐지? 필자가 그래서 누가 봐도 글이 틀어졌다고 하는 거야. 여기서 역접 안 줘도 나는 계속 그 얘기만 할 건데 뭐. 그러니까 여기서 역접 안 주는 거예요. 이해됐어? 자, 이 글의 주제 몇 번이에요? 1번이죠. 왜 미후 얘기가 나와야 되고 일단 맞지? 왜 미후 얘기가 나와야 되고 더 크게 맥락적으로 볼 수 있다. 더 오래 볼 수 있다. 기록 보관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1번. 오래 지속되고 맥락적으로 더 넓다. 됐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6% 지문 괜찮아? 요 정도 지문 또 처리 가능하면 너무 좋겠어. 물론 많이 어려웠다. 제일 어려웠다고 얘기했잖아. 그치? 아유 잘했다. 아유 우리 친구들 잘했다. 됐죠?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보시고 우리 조사 줄게로 넘어가자. 얘들아 숙제는 적어놔. 43번부터 챌린지 워크북까지 다 풀어 오시면 10문제 정도 되네요. 됐죠? 유닛 5에 유닛 4에 문제 전부 다 풀어 오깁니다. 진짜 제가 2문제 해드렸으니까 어떤 느낌인지 잡았을 거야. 얘들아 잠깐만 그거 숙제 하실 때 뭐 하셔야 돼? 글이 이렇게 역접 없이 글이 틀어져 아니네? 역접 없이 글이 틀어질 수 있다는 걸 명심하고 지문을 좀 풀어 내가셔야 돼. 알겠죠? 그 부분을 잡으실 수 있으면 베스트. 됐죠? 조사 줄게로 가고 조사 줄게 가기 전에 좀 쉬었다 오자. 얘들아 다음 시간부터는 조사 줄게를 2시간 할게요. 알겠죠? 응? 잠깐만요. 응? 여기서 바뀐 건 알았는데 응? 단어를 물론 몰라서 그랬던 것 같긴 하거든요. 답을 못 찍었어요. 바뀐 건 알았는데 그러면 맞아. 단어가. 그러니까 이 문장 아니면 이 문장 아니면 이 문장 아니면 이 문장에서 주제를 잡았으면 그걸 찍었을 거야. 근데 그치? 그러니까 얘는 그냥 말을 어렵게 써가지고 그냥 단어들도 좀 이해 안 되고 해서 그냥 끝까지 글이 그냥 안 붙은 거죠. 뭔 말인지 이해 안 된 채로 끝나버린 거죠. 그거 이제 사실 단어랑 구문 문제긴 해요. 그치? 그게 그러니까 36%가 나온 거죠. 사실. 그치? 그러니까 사실 그건 구문력을 조금 더 키웠으면. 그러니까 글을 내선 문제가 없었는데 구문력에서 단어에서 문제가 좀 있었던 거죠. 그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라 괜찮아요. 고3 지문 계속 보시면 돼요. 할 수 있어요. 선생님 화요일에 네. 운전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10시 2시? 네. 10시 2시 가능? 네. 오케이. 화요일 10시 2시 합시다. 예진아, 화요일 어디 가니? 너 왜 이렇게, 너 왜 이래? 너 왜 이래? 운동하느라 힘들구나. 화요일이요?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 괜찮죠? 어디 안 가죠? 설날이야. 네. 어디 안 가죠? 아마도. 확인해보세요. 10시 2시에 우리 수업할 겁니다. 12시 아니고 10시 할 거예요. 10시에서
예. 괜찮나요? 괜찮은지 확인하고 안 되면 연락 주세요. 너 이것도 안 해왔지? 어떡하려고 그래? 응? 어떡할 거야?